시작합시다. 오늘 정적분을 부지런히 나가야 진도를 끝내니까. 봅시다. 오늘 유형 7번부터 하면 되는 거 맞니? 저번 시간에 우리 6번까지 했던 거 맞아? 아니면 우리 저번 시간에 정적분 설명했니? 절대값이 있는 거 한 거 같은데 마지막에 1657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한 거 같아요. 최대값 찾는 거. 그 다음에 유형 7번에 도함수의 정적분이 나옵니다. 근데 잘 봐. 지금부터 나오는 게 지금 유형이 도함수의 정적분인데 얘는 그냥 막 무작정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는 게 더 편해요. 뭔 소리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봐볼게.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f'(x) dx를 계산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정적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적분을 해서, 즉 얘를 적분하면 f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부터 5까지를 집어넣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f5-f1이 되지? 맞죠? 그러면 얘는 결국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f5라는 함수값에서 f1이라는 함수값을 뺐다.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y 증가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오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y 증가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의 y 증가량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얘 한번 보시면 얘는 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쪼개보면 인테그랄에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x) dx 마이너스 2에 인테그랄에 1부터 5까지 x dx 이런 식으로 앞으로 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x dx는 2분의 1 x제곱에 1부터 5까지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맞지? 그러면 5 집어넣으면 25고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얘가 24가 될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24니까 넘어가면 얘가 27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 1부터 5까지의 y 증가량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27이다. 그런데 f1이 마이너스 4다. 그럼 여기서 f5까지 몇 만큼? 27만큼 증가했다. 그럼 f5는 2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오냐? y 증가량이 나온다 라는 거. 그냥 뭐 계산해도 되지만 나중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얘를 아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냥 계산해서 푸나 이렇게 푸나 별반 다를 건 없지만 나중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64번에 레벨 3 있는데 얘 한번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있다. 그런데 f-1은 2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xfx dx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f'x dx는 2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한번 봤었어요. 인테그랄에 그러니까 적분기호 안에 얘가 정적분이든 부정적분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정적분이든 부정적분이든 상관없고 인테그랄 안에 어떤 함수에 대한 곱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라고 하면 우리 부정적분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곱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직접 정적분을 하는 것 또는 부정적분을 하는 건 불가능해. 적분하는 건 불가능해. 그건 나중에 3학년 때 미적분에서 부분적분이라는 걸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양변을 미분해라. 왜 미분하느냐? 미분하면 이 적분기호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안에 것만 피적분함수만 남기 때문에 문제가 풀린다 라고 했었고, 두 번째로 근데 미분했는데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다. 그럴 땐 뭘 확인해라? 요 피적분함수의 형태가 곱미분의 형태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곱미분의 형태가. 이 문제가 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적분 구간이 전부 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xfx 더하기 x제곱 fx dx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를 잘 보면 얘가 f'x죠? 얘를 잘 보면 어떻게 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의 형태죠. 즉 요만큼이 뭐에 대한? x제곱 fx에 대한 도함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얘에 대한 도함수를 적분한 거기 때문에 x제곱 fx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얘 계산해보시면 1 넣으시면 f1이고요.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하면 f-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f-1이 2라고 나와 있고 는 20이기 때문에 얘는 몇일 것이다? 22일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8번에 우함수와 기함수의 적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 내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정적분과 넓이는 사실상 같은 애다. 사실상 같은 애인데 정확히 비교하면 다를 때도 있다. 뭔 상황이냐? 정적분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넓이는 무조건 양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넓이를 알고 있으면 그 넓이가 정적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호가 생기는 거고, 정적분을 가지고 넓이를 구할 때는 부호를 떼버리면 된다.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대칭 구간에 대한 우함수와 기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 얘가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봤을 때 내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딱 잘라서 볼 건데, 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요 넓이와 요 넓이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넓이를 2라고 한다면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고, 인테그랄에 0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2가 나올 거다. 그럼 내가 이 둘을 더하면 몇인 거야? 0인 거죠. 근데 적분 구간이 뭐라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0에서 1까지를 더했으니까 이 둘을 더한 결과물은 뭐가 된다?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되고 그게 0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론은 여기 n이 홀수일 때, 즉 홀함수, 즉 기함수를 의미합니다. 얘가 기함수에서 대칭 구간이면 정적분의 값은 0이다 라는 건데, 문제에서 기함수다 라고 주고 얘가 나올 때가 있고, 얘가 나오고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기함수다를 줬으면 당연히 기함수라는 걸 줬으면 기함수를 활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얘를 보고 기함수인지 아닌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냐면, 문제를 풀 때 대칭 구간이 나오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는 대칭 구간이 나오면 항상 우함수와 기함수를 따지세요.
그게 먼저야. 그러니까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를 주고 나서 문제를 풀 땐 괜찮아. 근데 반대로 나올 때가 문제니까 대칭 구간이 나오면 얘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따져라 라는 거고, 그러면 우함수일 땐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보시면 됩니다. x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 애다.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적분을 해봤을 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을 건데 둘 다 양수네.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한다라고 해봤을 때 어차피 얘와 얘가 같을 거니까 얘를 2배의 0에서 1까지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함수는 대칭 구간일 때 0이 되는 거고요. 우함수는 범위를 반으로 잘라서 2배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들 다 보면 당연히 우함수, 기함수 문제니까 대칭 구간들이 나올 건데 얘 봐봐. 1668번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나와 있고 제가 2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데 어떻게 풀 거냐? 우리 적분기호는 플러스를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다 쪼갤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면 인테그랄 4x 세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인테그랄 a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3차니까 홀함수가 되는 거고 즉 기함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2차니까 우함수 즉 짝함수, 얘는 1차니까 홀함수, 얘는 상수니까 짝함수가 된다. 그런데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즉 대칭 구간이지 않느냐. 그러면 홀함수는 0이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앞으로 대칭 구간이면 얘와 얘는 지우고 얘네들만 보면 되고 즉 얘는 2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a dx고 그게 2다로 바뀐다. 그래서 약분하시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3분의 1에 x세제곱 플러스 ax에 0에서부터 1까지 했을 때 1이다 해가지고 a 값 구할 수가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우함수, 기함수다, 홀함수, 짝함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칭 구간인 게 중요한 거야. 대칭 구간이 아니면 우함수, 기함수 아무런 의미 없어. 알겠죠? 앞에서 배웠던 대칭 함수에 대한 정적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70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1670번 한번 풀어보세요. 1670번. 선생님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거 다 붙였어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됐어? 네. 가? 네. 지우는 오늘 나랑 같이 10시까지 할까?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아. 왜? 너무 많이 밀렸어? 지금 모르는 거 있어? 이거 A를 어떻게 보내 지금? 평행하니까 미분계수가 같겠지. 네. 그럼 미분해서 1 넣고 2 넣고 같다, 마이너스 1 넣고 2 넣고 같다라고 하면 A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이씨. 이거 얘는요? 실제로 절반밖에 안 하지. 좀 해와. 국어 좀 가지 말고. 네, 저 그거 안 가요 오늘. 아, 오늘은 안 가지. 근데 수 금에 또 갈 거잖아. 금요일은 안 가요 쌤. 금요일 날 안 가? 네. 그럼 금요일 날도 남아서 하자?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응. 영어 그 테스트 봤거든요. 응. 영어 쌤이 저보고 응. 갔는데 넌 겨울방학에 죽어라 해야 된다고. 저보고 막 위험하대요. 뭐가 위험해? 너무 못해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어? 네, 그래서 그럼 수학도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아, 그럼 저 수학은 빼낼 거예요. 수학은 안 돼요. 가. 네, 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이니까 얘 보면
얘가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 네. 그리고 얘는 지금 얘는 0,1이고 얘는 0,3분의 4를 지나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하면 안 만나겠지. 네. 근데 얘 보면 좌극한과 우극한에서 바뀌니까 이렇게 해서 얘보다 살짝 크면 0개. 네. 반대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봐야겠네. 얘보다 이렇게 하면 안 만나고 0개. 얘보다 2개. 살짝 찾으면 2개. 그러니까 얘 찾으라는 얘. 그러니까 얘와 얘가 접할 때 찾으라는 거야. 지금 3개예요. 음. 쉬운 거예요. 응? 일단 이거 응? 얘가 서로 다른 상수함수인데 응? 상수함수려면 일단 마이너스 0, 1, 2 있는데 응. 얘네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거나 얘보다 4거나 8이잖아요. 아니지. 왜요? 응? 왜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상수함수라는 거 하나로 몰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F는 마이너스 1로 몰리고 G는 0으로 몰리고 H는 1로 몰리고 W는 2로 몰리는 거야. 네? 이거 뭐야? 잠깐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2를 더하면 되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는 하나로 몰리는 거거든. 네. 그럼 F가 어디로 몰릴래? F가 마이너스 1? 아니. F가 하나로 몰리는 거라고. 상수함수라는 뜻이. 그러니까 F가 있는데 F는 얘네들이 하나로 몰릴 거야. 얘를 뭐 그냥 0이라고 쳐. 그럼 G도 하나로 몰릴 거잖아. 근데 달라야 되니까 1로 몰린다고 쳐. 그럼 H는 어디로 몰려? 뭐 마이너스 1로 몰리고 W는 2로 몰려. 질문. 응. 서로 다른 상수함수? 응. 그러니까 다 몰리니까 이제 얘네 4개 더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또? 얘는 x의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 응. 얘를 봤을 때 1, 2, 2잖아요. 응. 얘는 그냥 합성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닌 거예요? 그치?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 항등함수잖아. 항등함수라는 건 A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오는 걸 의미하거든? 그래서 A를 집어넣었을 때 는 A다 해서 A를 구하면 돼. 그럼 A가 아마 2개 나올 거야. 그럼 정의역이 3개인 거야. 봐봐. 그러니까 수업 때 다 했던 건데. 수업을 안 들었어요. 수업을 왜 안 들었어? 저는 늦게 와가지고 영상 올려놨어 일단. 네. 1 또는 2라고 쳐봐. 네. A를 구했더니 그럼 또는이라는 건 뭐야?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둘 다 해도 된다잖아. 그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1, 2여도 되고 3개. 정의역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영상 올려놨어. 합성함수까지는. 풀어봤어? 볼까요? 보시면 세 정수 A, B, C라고 되어 있고 그랬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가 된대요. 그럼 이 말은 얘는 우함수 또는 짝함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차와 1차는 다 지우면 되는 거예요. 우함수여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F'1이 쟤와 쟤 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분해 보시면 F'X는 4X 세제곱에 플러스 2BX가 되고 F'1은 4 플러스 2B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대요. 그럼 양변에 4를 빼서 2로 나누면 B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지금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극소값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 극소값 찾는 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극소값 찾는 건 앞에서 다 했으니까 이 정도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뭐 심화 유형이라고 되는데 얘도 그냥 같이 보고만 넘어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함수와 기함수의 연산의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잘 봐. 그러니까 우함수가 있고 기함수가 있어. 즉 홀함수가 있고, 다시 짝함수가 있고 홀함수가 있는데 요 두 개를 4층 연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더했을 때, 뭐 뺐을 때, 곱했을 때, 나눴을 때, 이렇게 네 가지를 볼 건데, 여기서 더했을 때와 뺐을 때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둘로 나눠버리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우함수고 gx가 기함수인데 내가 이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할 거야. 그러면 기함수 날리고 우함수 보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4층 연산에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곱했을 때요. 곱했을 때. 왜냐면 나눴을 때는 적분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나눴을 때 함수가 뭐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왜냐면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우함수끼리 또는 기함수끼리 아니면 우함수, 기함수 섞어서 곱했을 때 어떤 함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자. 우함수와 우함수, 즉 짝함수와 짝함수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얘가 헷갈리잖아. 그러면 짝함수의 대표적인 예시, 즉 그냥 x제곱 보시면 돼요. x제곱과 x제곱을 곱했어. 그럼 x 4제곱이 되지? 맞죠? 그래서 우함수끼리 곱하면 우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봐보자. 이번에는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해볼게요. 우함수와 기함수를 볼 건데 얘도 대표적인 예시 x제곱과 x세제곱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과 x세제곱을 곱하면 x5제곱이 되지? x5제곱이 된다는 건 얘는 기함수란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해볼게요. 얘도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x세제곱과 x세제곱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x6제곱이 됩니다. x6제곱이라는 건 얘는 우함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71번 보시면 문제에서 1671번에 f의 마이너스 x는 fx래요. 이 말은 얘는 우함수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얘 전개해볼게. 얘 전개해보면 x세제곱 fx고요. 마이너스 xfx고요. 플러스 fx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대칭 구간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칭 구간이니까 각각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따질 건데 얘는 우함수입니다. 근데 x세제곱은 기함수예요.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되고, 기함수는 대칭 구간에서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우함수고요. 얘는 기함수예요.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0이 되죠. 즉 뭐만 남는다? 얘는 결국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fx dx와 같아지는 건데 fx가 우함수기 때문에 2의 인테그랄에 0부터 2까지 fx dx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답은 그럼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 크게 어려울 것들이 없어서 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77번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그럼 우함수와 기함수를 미분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추가해 봅시다. 우함수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될까? 우함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다고? x제곱이 있다고. 그럼 x제곱 미분하면 2x, 즉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우함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 그러면 우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또 기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정확히 따지면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되는데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적분상수 때문에 그래. 우리가 x제곱을 적분해보자고. 우함수를 적분해보자고. 우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돼?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c가 돼. 그러니까 상수가 생겨. 상수가 생긴다는 건 홀함수, 즉 기함수가 아니란 소리예요.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함수에 대한 적분은 기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기함수에 대한 적분은 우함수야. 왜? 우함수는 상수가 있어도 상관없어. 왜? 상수도 짝수항이니까. 알겠죠? 이렇게까지 얘를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러면 1677번 보시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라고 나와 있다. 얘는 즉 기함수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기함수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럼 기함수에 대한 미분은 우함수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다 계산해 보시면 x세제곱 fx 마이너스 2x f'x 2x f'x 플러스 2f'x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우함수고 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곱했기 때문에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얘만 남는다.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얘 계산해 보시면 4의 인테그랄에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되겠죠. 그치? 4가 앞으로 나가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4의 f1 마이너스 f0 아까 했던 거 도함수에 대한 정적분은 함수값의 변화량이 된다. y 증가량이 된다 라는 거고 f1은 2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얘가 기함수잖아. 맞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잖아. 그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항상 원점을 지납니다. F0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워진다. 답은 8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함수는 다항함수에서의 기함수 또는 연속함수에서의 기함수는 무조건 0,0을 지나요. 원점 대칭인데 0,0을 안 지나려면 불연속이어야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9번에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도는 아니야 사실. 왜냐면 여기서 우리 앞에서 다 봤듯이 얘는 기함수고 얘는 우함수야. 그러면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야. 그리고 그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예요. 그래서 우함수에 대한 적분으로 문제를 풀면 돼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고난도라고 되어 있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유형 10번에 주기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 이거 개념 설명하면서 같이 했었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정적분은 넓이와 굉장히 흡사하다. 정확히는 넓이를 통해서 정적분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주기함수라는 건 그래프가 동일하게 생긴 애들을 의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기함수의 정적분은 그 주기에 따라서 정적분의 값도 반복되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가 반복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주기함수의 정적분 또는 뒤에 가서 나오는 대칭함수의 정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주기함수와 대칭함수의 정적분은 뭐만 보면 되느냐? x값만 정확히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x값만 사실 부정적분에서도 또는 앞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x값만 봐라 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 f의 x 플러스 3은 fx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 주기가 3이라는 걸 의미한다. 주기가 3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럼 주기가 3일 때 인테그랄 1에서부터 4까지 fx dx가 4다. 근데 주기가 3인데 하필 대칭 다시 적분 구간의 길이가 3이죠. 그러니까 얘는 뭘 뜻하는 거야? 한 주기의 정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주기의 정적분을. 근데 얘 봐봐. 4에서부터 10까지잖아. 맞죠? 그럼 4에서부터 10까지는 다시 적분 구간의 길이가 6이에요. 근데 주기가 3이네? 그러니까 몇 주기란 소리야? 2주기죠. 그러니까 쟤에 대한 2배인 8이 답인 거예요. x값만 보면 되는 거야. 얘는 한 주기의 정적분이 4다. 그런데 뭘 물어보냐? 2주기를 물어본다. 곱하기 2겠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고 넓이가 똑같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 또는 뒤에 가서 나오는 대칭함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반복될 거기 때문에 x값을 위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685번 같은 것도 되게 막 복잡해 보여. 인테그랄 2022에서 2024까지야. 그러니까 언제 2000까지 가냐 라는 건데 보시면 주기가 4래요. 그러면 2022는 주기가 4기 때문에 뭐로 바뀔 거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로 바뀔 거고요. 4를 계속 빼면 2024는 0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냥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얘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주기함수니까. 주기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88번은 조금 어려워서 내가 풀어드릴 거고요. 1687번은 레벨 3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1687번 한번 풀어보세요. 1687번은 이제 대칭성, 우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칭성과 주기함수의 성질이 같이 묶여 있는 거다 보니까 앞에서 배운 거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가위도 얼른 풀어봐. 1687번 한번 풀어보세요. 안 풀려? 잘했네. 그러니까 결국 FA 더하기 GA가 2A인 거고 FB 더하기 GB가 2B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하는 거 계속 하면 되는데? 절대값 풀면 되는데? 그래서 A, B, 그러니까 X값을 찾으면 X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중 작은 게 A이고 큰 게 B야. 오케이. 알겠지? B가 더 커야 되니까. 저기 뭐 없니? 네, 아직까지는. 볼까요? 가는 우함수라는 뜻이고 나는 주기가 2라는 뜻이고 얘는 그냥 뭐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곱했을 때는 2xfx 더하기 3fx라고 나와 있는 건데 보면 2xfx는 기함수라서 지워질 거예요. 대칭 구간이니까. 우함수에다가 x를 곱한 거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fx dx니까 3을 약분하시면 5가 되겠죠? 맞지? 근데 이거 굳이 왜 우함수인데 왜 안 지웠느냐? 얘가 지금 주기가 2잖아. 맞죠? 근데 하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구간의 길이가 2잖아. 그러니까 얘를 2에 0에서 1까지로 바꿔도 되는데 굳이 안 바꾼 이유가 주기함수라는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는 5다라는 거고 얘가 뭐야? 한 주기의 정적분이 되는 거죠. 한 주기의 정적분이 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 한번 봐보래요.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 구간의 길이는 16이 되죠? 그치? 근데 한 주기가 2니까 몇 주기가 있는 거야? 총 8주기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8. 즉 답은 4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번인데 요거 지금은 문제에 제곱을 해서 정적분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가 절대값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주기가 3인 함수래요. 그랬을 때 얘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fx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잘 봐.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무언가에 대한 적분인데 제곱의 적분이야. 그러면 얘가 뭔진 모르겠어.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지금 fx가 뭔지 모르니까 이 함수가 뭔진 모르겠는데 제곱을 하면 어떤 함수를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지? 맞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무언가를 적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이런 거 있었어. 다시 설명하면 정적분을 할 거야. 정적분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정적분이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야? 그래프가 양수 쪽에 있으면 정적분도 양수인 거고 그래프가 음수 쪽에 있으면 정적분도 음수인 거야. 맞죠? 맞죠? 그런데 지금 이 피적분 함수가 요만큼이 피적분 함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항상 양수 쪽이야. 그러면 정적분 값도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서 최소래. 그럼 뭐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0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0이었으면. 맞죠? 항상 양수일 수밖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는데 걔의 최소값이라는 건 걔가 0이란 소리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찾아봐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저 함수 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0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 볼게.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런데 우린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다가 fx를 더했을 때 0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렇게 생기면 돼. fx가. 즉 fx가 뭐면 돼? fx가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0이 돼. 언제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런데 1을 넘어설 때 당연히 얘가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거든? 그럼 다 0이니까. 근데 문제에 지금 fx가 뭐라고 나와 있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죠? 맞지?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길 수 없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fx는 양수 쪽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얘와 얘를 더해서 제곱해서 적분할 거야. 그러면 이 오른쪽만 떼서 그려볼게. 좀 더 크게.
1부터 2까지를 적분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얘와 얘 또는 얘와 얘를 더해서 제곱해서 적분했을 때 누가 더 작을까? 최소니까. 노란색이 더 작은 거야? 빨간색이 더 작은 거야? 당연히 노란색이 더 작겠지. 왜? 정적분은 넓이잖아.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의미한다고, 양수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의 넓이가 당연히 얘가 더 작죠. 작죠. 그럼 또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긴 함수와 이렇게 생긴 함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작은 거야? 얘가 더 작은 거죠. 맞죠? 근데 우린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fx가 뭐로 깔리면 되냐면 0으로 깔리면 돼요.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fx가 0이면 얘만 남는 거잖아. 얘는 이미 이 정도 있어. 얘는 이 흰색으로 그린 이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는 변하지 않는 애고 값이 작아지기 위해서 음수였으면 좋겠는데 음수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양수 쪽으로 만들자니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뭐로 깔자? 0으로 깔자. 그래야 최소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3이니까 한 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26까지 즉 27입니다. 27이라는 건 한 주기가 3이니까 9주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우리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구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한 주기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한 다음 거기다가 9를 곱해주시면 답인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일단 첫 번째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니까 거기다가 그거의 반대인 양수를 더해주면 0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1부터 2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양수야. 그럼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하면 점점점 커질 거니까 우린 근데 최소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더하지 말고 fx를 0으로 깔자. 그러면 그나마 커지진 않을 거니까 현재 상태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더 커지진 않을 거니까 최소값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유형 11번은 따로 뭐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럴 건 없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냥 함수에 대한 성질과 정적분을 섞어서 설명을 해둔 거고요. 그 다음 12번부터는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하나. 뭐냐?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또는 정적분을 포함한 방정식이라는 애인데 걔는 한 번에 통으로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만 쭉 풀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전에 11번에 조건이 주어진 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의 통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 보시면 최고차항의 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1과 2를 집어넣었을 때 1에 우리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같대요. 근데 2차 함수는 축에 대하여 대칭이잖아. 그래서 1을 넣었을 때와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건 축이 2분의 3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축이 2분의 3. 2분의 3이라는 건 봐봐. 우리 축 어떻게 구해?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해요. 그런데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여기에다 뭐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다. 그럼 1 넣으면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c는 4가 되겠다. 그래서 얘 집어넣으시면 끝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뭐 따로 배울 건 없고 그냥 문제만 하나씩 풀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3번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라고 돼 있어서 내가 같이 풀어 드릴 거고요. 그러면
93번 같은 경우에 내가 풀어드릴 거고 그럼 94번 한번 풀어보세요. 94번. 94번도 레벨 2는 레벨 2인데 마냥 쉽진 않거든. 교육청 문제라서 마냥 쉽진 않으니까 94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가자. 쌤 당근하기로 했어요. 응? 당근하기로 했어요. 당근 뭔 당근? 공부는 안 하고 이놈이 뭐 사게? 아니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뭐 팔게? 책 팔게? 아니요. 책 이미 진작에 파는 게 아니라 버렸죠. 레고 팔아요 레고. 뭐 어떤 거? 안녕히 계세요. 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A 넣으면 A가 나오는 거고 B 넣으면 B가 나오는 거고 C 넣으면 C가 나오는 거야. 정역이 A, B, C니까. 그럼 만약에 A가 여기야. 그럼 A 넣으면 A 나와야 된대. 그럼 A는 몇이야? 마이너스 1. 그치? 여기가 B야. B 넣으면 B 나와야 된대. 그럼 B는 몇이야? 마이너스 2. 뭐지? B 넣어봐 여기다. B에도 3B 원 C. 아, 는 B. 3B 원 C. 그런 식으로. 아이 잘 음. 가져오세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얘는 써봐. 항등함수잖아. 그러니까 F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거야. 그리고 G는 상수함수잖아. 그럼 하나로 고정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 얘가 X에다 1을 넣으면 1이잖아. 여기다 1을 넣으면 뭐 뭔가 있을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다 1 넣나 2 넣나 3 넣나 4 넣나 똑같지. 상수함수니까. 그럼 1 넣어볼게. 그럼 1 넣으면 1 더하기 G1 더하기 H1은 7이야. 네. 2 넣으면 2 더하기 H2 더하기 G2 더하기 H1은 H2는 7이야. 쭉 가서 5 넣으면 5 더하기 G5 더하기 H5도 7이야. 다 근데 똑같은 수도. 그치? 얘네들 다 똑같은 거잖아. 그치? 한식의 X는 다 똑같은 거야. 따로따로 넣는 게 아니야. 한식 안에서. 왜냐면 우리 뭐 2x 플러스 3은 x제곱 이런 거 할 때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2 넣지 않잖아. 한 번에 똑같은 거 집어넣지. 근데 얘 보면 G1부터 G2, G5까지 다 똑같은 거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3이야. 그럼 넘어서지. 얘가 3이면. 네. 그럼 얘 몇이어야 돼? 잠깐만요. 2 아니 1. 1. 왜냐면 2면은 7이니까 얘가 할 게 없잖아. 네. 1. 그럼 얘도 1. 1. 얘가 1이야? 그치? 얘 1이니까 얘도 1이야? 네. 그럼 얘는 5. 얘가 1이면 4. 그러니까 5, 4, 3, 2, 1 계속 떨어지는 애인 거지. 그러니까 G3은 1인 거고 H1은 5인 거고. 또 있어? 아직 없어요. 풀고 있어 또?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쭉. 한번 계산 틀렸어.
그러니까 한번 봐봐. 맞거든? 그렇게 풀면 답 나올 거거든?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간다고 한 이유가 요 나를 잘 해석해야 돼. 나를. 그러니까 나 보면 문제는 다 읽어보셨을 거니까 나 보면 fx-p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p의 최대값은 f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p의 값이 f2다라는 거야. 맞지? 뭐 p의 값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최대값이 f2다라는 건 p에다가 내가 f2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x는 f2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p에다가 이 f2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방정식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는 y를 붙여서 볼 수가 있어. 항상 방정식은 함수의 교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y는 fx라는 애가 있고 y는 f2라는 애가 있는데 y는 fx라는 애와 y는 f2라는 애가 만난다. 그런데 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fx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y는 f2라는 건 또는 y는 p라는 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는데 실근의 개수가 2개래. 그 말은 접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접할 때는 여기 아니면 여긴 건데 지금 문제에서 p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더 큰 걸 말하는 거야. 얘가 y는 f2라는 직선이구나 라는 거고 가에서 f2와 f5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인 거예요. 즉 2에서 중근 5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뭐가? fx는 f2라는 애가. 그러면 f2를 다시 넘겨서 이렇게 한번 써보면 fx 마이너스 f2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2에서 중근, 5에서 하나의 실근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5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fx는 x-2의 제곱 x-5 더하기 f2고요. 0 넣었을 때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 넣어보시면 0 넣으면은 4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f2가 0이어야 되니까 f2는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얘는 20이겠구나 해서 저 밑에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에요. 전개해서. 마지막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 조건, 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93번 볼게요. 1693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fx dx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일단 4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얘는 지금 이 함수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로 f'0과 f0은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0에서의 미분계수도 0이고 함수값도 0이다.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맞죠? 맞죠? 근데 얘 지금 2에 대하여 대칭이잖아. 0에서 저렇게 되면 그럼 똑같이 대칭이니까 어디서도 그렇게 될 거야? 4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x-4의 제곱도 인수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끝이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대입해서. 전개해서. 그런데 잘 봐. 그냥 뭐 전개해서 대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풀어준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리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예요. 지금 fx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x축과 접하는 상황인 거야. 얘들아 0 넣었을 때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면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저기가 몇이든 뭐 1 넣었을 때 0이고 f'1도 0이면 x-1의 제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x-4의 제곱이 생긴 이유는 x는 이하의 대칭이니까 얘에서 저렇게 되면 얘에서도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우린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4까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2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요만큼과 요만큼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쟤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우리 우함수처럼 2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개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보시면 된다. 0에서부터 4까지는 어차피 2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잘라서 왼쪽 오른쪽이 같다로 볼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셨나요? 그럼 유형 12번부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형 12번부터 지금 뒤를 쭉 보니까 유형 20번까지 있는데 유형 20번까지가 사실 하나의 유형이야. 사실 하나의 유형이에요. 뭐냐?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또는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뭐 문제집마다 조금씩 달라. 뭐 얘는 지금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또는 함수라고 표현이 돼 있고 교과서에는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 뭐 이름은 다양한데 결국에 뭔 소리냐? fx는 쭉 뭐라 적혀 있고 그 뭐라 적혀 있는 식 안에 정적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적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적분의 종류에 따라서 문제가 총 3가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만 풀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끝내진 못할 거고 다음 시간에 끝내게 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적분 구간이 상수로 이루어진 애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적분 구간이 변수로 이루어진 애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적분 구간이 변수인데 거기에 플러스로 피적분 함수에도 변수 즉 x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x예요. x.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줄까? 적분 구간이 x로 이루어진 애가 있고 세 번째는 적분 구간이 x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피적분 함수에도 x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예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뭐 x제곱 ft dt. 예를 드는 거. 이런 식은 뒤에 가서 이제 안 나오긴 한데 일단은 예시를 드는 거 이런 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적분 함수에도 x가 있고 다시 적분 구간에도 x가 있고 피적분 함수에도 x가 있는 이런 경우 얘는 적지 마. 이거 마지막 이 예시는 적지 마세요. 어차피 뒤에 가서 예시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오늘 볼 애는 요 앞에 2개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상.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적분 구간이 상수다. 얘는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지금 우리가 12번부터 20번까지 유형이 총 9개나 되는데 사실 이 9개까지 다 따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3가지로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얘는 치환이에요. 치환. 왜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문제 보면서 fx는 x세제곱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인테그랄의 0부터 3까지 ft dt야. 그럼 우리 정적분 첫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건데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이기 때문에
함수가 만들어지고 정적분은 넓이기 때문에 값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얘 보시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얘인데 얘는 요만큼은 결국 어떤 값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실수라는 거야. 실수. 그래서 그 실수를 k라고 치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치환해 보시면 f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k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k는 뭐라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라고요. 그러면 얘 정리해 볼게요. 는 인테그랄에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kx에 0부터 3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3 집어넣으시면 27에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3k인데 그게 뭐라고? 그게 k라고. 그게 k라고. 그러면 넘겨주시면 k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분의 9겠구나. 0 넣으면 답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분 구간에 상수가 있을 때는, 정확히는 적분 구간에 상수만 있을 때는 뭐를 해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 왜 그러느냐? 적분 구간이 상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말 그대로 어떤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딱 떨어질 거기 때문에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치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푸는 문제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3라고 되어 있는 1701번 한번 보시면 1701번에 다항함수 fx가 다음처럼 나와 있다. 지금 여기서 쟤는 적분 구간은 상수지만 피적분 함수에 x가 들어가 있지 지금. 맞죠? 그러면 쟤는 요 세 개에 안 걸리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요 피적분 함수에 x가 들어있는 경우는 무조건 전제 조건이 적분 구간에 x가 있어야 다르게 푸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요렇게 세 가지로 둔 게 쟤는 그럼 포함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쟤는 그냥 여기서 걸러지는 거야. 알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분 구간이 상수냐? 맞다. 그러면 그냥 1번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뭔 소리냐? 얘 봐봐.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인테그랄에 0부터 1까지 xft dt 더하기 인테그랄에 0부터 1까지 tft dt 이렇게 쓸 수 있지. 둘로 쪼갤 수 있죠. 플러스를 기준으로 전개해서. 그러면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적분이야? t에 대한 적분이야? 맞죠? 그러면 x는 이 적분을 기준으로 한 x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가 되는 거예요. 왜?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x를 앞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맞지?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돼? 1번. 이만큼도 1번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치환하겠다. 얘를 뭐 k라고 치환하고 얘를 m이라고 치환해 볼게요. 둘은 다른 거니까. ft에 대한 적분과 tft에 대한 적분은 다른 거니까. 그러면 fx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끝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쓰면 20x 세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m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k는 뭐다? k는 인테그랄에 0부터 1까지 ft dt 20t 세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3 dt고요. 계산해 보시면 5t 4제곱에 플러스 2분의 kt 제곱에 플러스 3t 그 다음 0부터 1까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럼 1 집어넣어 주시면 5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3, 여기 3이 아니라 m이지? 잘못 쓴 거죠. 3t가 아니라 mt죠. 그 다음 1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m은 k
해서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거 정리해 보시면, 얘 정리해 보시면, 왼쪽으로 넘길까요? 2분의 k 마이너스 m은 5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m은 인테그랄에 0부터 1까지 tftdt야. tftdt라는 건 여기다가 t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20t 4제곱에 플러스 kt 제곱에 플러스 mt dt 이렇게 될 거고, 얘 계산해 보시면 인테그랄에 5제곱이니까 4t 5제곱 플러스 3분의 1 k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mt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얘 계산해 보시면 뭐가 되느냐? 1 집어넣으시면 4에 플러스 3분의 1 k에 플러스 2분의 1 m은 m이 된다. 그럼 요거 정리했을 때 다 왼쪽으로 넘기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1 k에 플러스 2분의 1 m은 4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 두 개 연립해 주시면 k와 m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쟤를 1, 2, 3번 저 순서대로 쓴 이유가 그냥 1번이면 끝, 그냥 2번이면 끝, 이런 식으로 앞에서 한 단계 넘어가라는 거야. 생각을 할 때. 알겠죠? 그래서 적분구간 상수냐? 그럼 치환해서 풀겠다. 그럼 적분구간이 변수냐? 근데 변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비적분함수 x가 또 있느냐? 그럼 3번으로 넘어가는 거고, 비적분함수 x가 없어? 그러면 2번에서 끝나는 거고요. 알겠죠? 근데 시간상 2번, 3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풀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밑에 1703번 있어요. 1703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까지 풀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 유형이 변수가 있는 경우니까 얘는 설명을 해야 돼서 1703번 봅시다. 풀어보세요. 마지막이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얼마나 있어? 모르는 거 있어? 이거 얘네가 이 답이 3이라는데 항등함수도 하나인 것 같고 상수함수도 하나인 것 같지 뭐. 1 넣으면 1, 기억에서 1 넣으면 1, 3 넣으면 3, 5 넣으면 5, 7 넣으면 7이잖아. x가 9로 남았을 때 나머지? 그치? 에휴. 또? 이번 집에 가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없어? 가 그럼 이제 야, 해와. 해야 돼. 오늘 숙제가 없잖아. 오늘 어차피 수업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메꾼다 생각하고 앞에 걸 부지런히 풀어와. 알지?
보고 마무리할까요? 뭐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t, dt를 k라고 치환을 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은 k로 치환이 될 거고요. 맞지? 그럼 정리해서 써보자. fx는 2x 플러스 2k고요. 그 다음 g0은 넘기면 3분의 2 플러스 k가 되는 건데 k가 뭐냐? k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t dt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gx는 fx의 한 부정적 분이라고 나와 있어. 그 말은 fx가 얘니까 gx는 얘에 대한 부정적 분인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c라는 애가 되는 거예요. 맞죠? 부정적 분이니까.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t dt니까 gx가 재면 gt는 t제곱에 플러스 2kt에 플러스 c dt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됐냐? 인테그랄에 3분의 1 t 세제곱에 플러스 kt 제곱에 플러스 ct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뀌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에 플러스 k에 플러스 c가 되는데 그게 는 k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k 지워지겠네? 맞죠? 그럼 3분의 1 플러스 c는 0인 거니까 c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런데 여기서 G0이라고 되어 있는데 G0, 0 집어넣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 넘기면 K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GX는 결국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1은 제다. 그래서 1 집어넣어보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4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중이면 안 되는 거니?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